이 그림에서 다빈치가 말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왜 그렇게 위대한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왜 그렇게 많이 훼손되어야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할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빈치를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을 화가라기보다는 공학자, 기술자, 연극 연출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남긴 여러 가지 설계도나 그림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비행기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빈치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야. 500년 전에 이미 하늘을 나는 기계를 설계하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 다빈치의 비행기 설계도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기계라기보다는 무대에서 사용한 일종의 연극 소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빈치가 일하고 있던 밀라노 궁정에서는 새해 행사라던가 아니면 각종 결혼식,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많았고 다빈치는 이런 행사의 총감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빈치는 16세기의 송승환이나 봉준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빈치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레치에 수도원의 벽에 그린 이 최후의 만찬 벽화 역시 연극 연출가로서 다빈치의 재능이 10분 발휘된 그림입니다. 중앙에 예수가 지금 뭔가 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 나름의 손 제스처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12명을 다빈치는 각각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그룹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손과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등장한 3명의 그룹은 놀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모두 예수의 선언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번쩍 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핵심 그룹입니다. 유다는 예수의 말에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을 짚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금 그릇을 막 엎지르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베드로는 손을 마치 칼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가 체포될 때 칼을 꺼내서 로마 병사 한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의 손 제스처는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쓰리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하게 슬픔에 잠긴 얼굴입니다. 예수의 오른쪽에 있는 3번째 그룹은 질문하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에게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의 이 손 제스처는 유명한 의심하는 도마 일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찔러 넣어 보고서야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다라는 일화가 있죠. 마지막 4번째 그룹은 의논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지금 제각기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푸른 옷을 입은 마태라는 제자가 손을 옆으로 뻗치고 있는데 이 뻗친 손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너머에 있는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는 지금 유다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몸을 다른 제자들보다 다빈치가 105% 정도 살짝 더 크게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등 뒤에는 창이 있어서 마치 예수의 후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로 뻗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진 핵심적인 장면. 예수가 빵과 포도주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찬식 장면이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진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다빈치와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화가가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그린 이 최후의 만찬 모사화를 보면 색깔이 훨씬 선명합니다. 말하자면 다빈치의 그림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다는 이야기죠.
최후의 만찬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벽화 기법인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프레스코화 기법은 회칠을 한 벽에 그림을 그려서 벽이 마르면 그림이 벽에 딱 달라붙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회칠을 한 부분에 화가는 하루 분량의 그림을 다 그려서 완성해야만 하죠.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는데 유난히 시간을 많이 쓰는 화가였기 때문에 하루 분량의 회칠에 그림을 충분히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그림을 좀 더 느리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벽에 먼저 납을 한번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칠을 해서 벽이 마르는 속도를 좀 늦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예상과 달리 이 납 때문에 회칠은 벽에 달라붙지 못했고 그림은 마르기 전에 썩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최후의 만찬은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빈치의 넘치는 실험 정신, 과학자로서의 정신이 이 그림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를 한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세계 각국의 미술 작품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